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디입니다. 오늘은 초보 세팅 가이드 마지막 3편이고요. 지난 영상에서는 잠금장치 메뉴부터 디스플레이 메뉴까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나머지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2편까지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생각보다 점점 내용도 많아지고 영상도 좀 길어져서 결국 3편까지 왔는데요. 이번 영상이 진짜 마지막이고 최종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예약 메뉴인데,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예약 메뉴가 별도로 생겼더라고요. 지난 1편 충전 메뉴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저는 따로 충전 예약이나 출발 예약은 사용을 안 해서 이거는 스킵하도록 할게요. 네, 이번엔 안전 메뉴입니다. 첫 번째로 감시 모드가 있는데, 저는 별도로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아서 집이랑 회사를 제외한 곳에서만 감시 모드가 작동하도록 해놨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테슬라 감시 모드는 음성은 지원하지 않고요. 밑에 보시면 카메라 기반 감지가 있는데, 제가 한 2주 동안 이걸 켜놔 봤었는데, 그랬더니 주차해놓고 와서 보면 항상 이벤트가 있다고 계속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 차 주변으로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다 촬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저는 문콕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켜놓긴 했었는데, 배터리 소모를 감안해서 꺼두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켜보시고 필요하신 분들만 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모바일 앱을 통해 카메라 보기가 있는데, 이건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구독해야만 앱에서 볼 수 있고요. 제가 처음 출고받고 한 달 동안 무료로 이걸 썼었는데, 처음에는 좀 신기해서 몇 번 보긴 했는데 굳이 돈을 내고 할 정도는 아니라서 저는 구독을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설정이 있는데, 저는 이것도 자동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경적실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이걸 켜놓으면 경적을 누를 때 자동으로 저장을 하는 기능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는 저장해 놓은 파일들을 삭제하거나 포맷하는 버튼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 사각지대 카메라는 아까 디스플레이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밑에 보시면 사각지대 충돌 경고음이 있는데, 이걸 켜둬야 저희가 차선 변경을 할 때 사각지대에 안 보이는 차에 대해서 경고음을 울려주고요. 스크린에서 보여주는 사각지대 카메라에도 해당 부위에 빨갛게 불이 들어옵니다. 모바일 액세스는 당연히 허용을 해놔야 차량에 대한 알림을 앱으로 받을 수 있고요. 키리스 주행 허용도 켜두셔야 핸드폰 키로 액세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밖에 발렛 모드는 아직 안 써봤고, 주행 비밀번호나 글로브박스 비밀번호는 딱히 필요가 없어서 설정해 두진 않았고요. 자녀보호 설정도 아직 해당 사항이 없어서 꺼놨고, 속도 제한 모드도 마찬가지로 꺼놨고요. 실내 과열 방지도 일단은 거의 주차장에만 주차를 해서 꺼놨는데, 여름에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에어백은 당연히 켜셔야 되니까 이게 항상 켜져 있고, 보안 알림도 항상 켜져 있고요. 주차 보조장치 경고음도 당연히 켜두시고, 그리고 기어 경고음이 있는데, 모델 Y는 기어 노브가 컬럼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모드가 바뀌는데, 여기에 경고음을 추가해줘서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꼭 켜두시고요. 그리고 후진에서 볼륨 낮추기가 있는데, 만약 음악을 듣고 있다가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 보조장치 경고음이 울리잖아요. 근데 음악 소리가 크면 이게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서 음량을 자동으로 제어를 해줘서 주차 경보음이 우선적으로 들릴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고요. 마지막으로 조 모드. 조 모드는 차 안에서 나는 여러가지 경고음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고음이 뒷좌석 승객, 특히 어린이들의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볼륨을 약 50% 정도 줄여주는 기능이라고 하고요. TMI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게 왜 이름이 조 모드인지 아시나요? 이게 왜 조 모드냐면,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을 구동할 때 이렇게 또동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이런 소리가 자꾸 아기를 깨워서 이 오토파일럿 작동음을 일론 머스크에게 좀 줄일 수 있는지 물어본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남자 이름이 바로 조라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이 조용해지는 모드를 조 모드라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좀 TMI이긴 한데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네, 여기까지가 안전 메뉴였습니다. 네, 다음은 차량 정비 메뉴인데요. 사실 이 차량 정비 메뉴는 아직까지는 거의 눌러본 적이 없어요. 보시면 바로 딱 뜨는 게 이 타이어 공기압인데, 타이어 공기압은 이 왼쪽 하단에 있는 카드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요 점 3개가 보이시죠? 첫 번째는 노래, 두 번째는 주행거리와 정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어 공기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카드 메뉴를 보여드린 김에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혹시라도 이 카드 메뉴가 좀 눈에 거슬린다,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 되고, 다시 꺼내시려면 이렇게 다시 올리시면 이렇게 카드 메뉴가 다시 나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비 메뉴는 사실 거의 쓸 일이 없는데, 그래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 차를 인도받았을 때 이 차에 대해서 완전 1도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여기 사용자 매뉴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매뉴얼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테슬라 차량 알아보기와 사용자 매뉴얼이 있어요. 테슬라 차량 알아보기를 누르시면 아주 기본적인 사용법들에 대한 설명이 친절하게 나와 있고요. 매뉴얼을 보시면 각 카테고리별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이퍼 정비 모드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와이퍼를 교체할 때 누르시면 되는데, 눌러보시면 와이퍼가 이렇게 올라오고 끄면 다시 들어갑니다. 다음 세차 모드. 세차 모드는 지난 1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컨트롤 메뉴에도 세차 모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정비 메뉴까지 들어와서 누르시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견인 모드는 말 그대로 견인을 할 때 누르는 메뉴인데, 테슬라는 일반 내연차와 다르게 중립으로 해놓고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중 주차를 해놨다, 그런데 안쪽에 있는 차가 먼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런 경우에 이 차를 밀 때 이 견인 모드를 키면 차를 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이걸 키고 차를 민 적은 없는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걸 켜도 배터리 때문에 차가 워낙 무거워서 차가 좀 잘 안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필요할 때 이걸 눌러야만 차를 밀 수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항목들은 사실 저도 안 눌러보기도 했고, 뭔가 좀 잘못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음 소프트웨어 메뉴입니다. 테슬라는 OTA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마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떠 있네요. 여기 보시면 주황색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표시가 있고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우선 업데이트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이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야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테슬라는 항상 LTE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업데이트를 받을 때만 굳이 와이파이를 연결해야만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지금 와이파이를 한번 연결해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중이라고 진행 상황이 표시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테슬라 업데이트를 할 때 한 번에 업데이트를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한두 번 정도 주행을 해야지 그때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는 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를 누르면 차의 이름을 설정해 줄 수 있고요. 저는 차 이름도 테디로 해놨어요. 그리고 이 위에 컬러를 누르면 자유롭게 컬러를 지정해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컬러를 설정을 해서 다니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소프트웨어 메뉴였고요. 다음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테슬라에 탑재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은 사실 저는 잘 안 써요. 물론 도움을 받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핸드폰 T맵을 켜고 다니고요. 이 내비게이션을 안 쓰는 가장 큰 이유는 테슬라 내비게이션에는 과속 카메라 알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빨리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자동 내비게이션을 켜두면 좋은 게 아침에 차에 딱 탔을 때 얘가 자동으로 회사를 찍어주고요. 퇴근하고 회사에서 타면 자동으로 또 집으로 찍어줍니다. 물론 핸드폰 내비를 켜고 다니지만 얘도 참고용으로 쓰니까 켜두시고 다니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이거를 켜놓고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가는 거리도 보여주지만 얘가 목적지에 딱 도착을 했을 때 남은 배터리 잔량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보기 위해서 켜고 다닐 때가 많고요. 트립플래너는 슈퍼차저 위치 경유를 추가해 주는 건데, 일단 저는 평소에는 켜놓고요. 어차피 무시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켜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경로 탐색은 교통 상황에 따라서 알려주는 거고, 무료도로 우선은 저는 평소에는 꺼두고 다니고요. 만약 필요하면 내비에서 검색을 할 때 무료 도로를 지정을 해줍니다.
네, 내비게이션 메뉴였습니다. 네, 다음은 주행거리계 메뉴입니다. 주행거리계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여기 카드에서 볼 수가 있고요. 크게는 현재 주행하고 마지막 충전 이후, 그리고 총 누적 주행거리,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많이 보고요. 여기 보시면 평균 에너지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반 내연차는 연비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근데 다른 전기차는 잘 모르겠는데 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단위가 km/W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흔히 아는 전비로 계산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1000으로 요 170을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평균 주행거리를 나눠보면 한 5.88 정도 나오니까 꽤 괜찮은 거예요. 모델 Y RWD의 공인 전비가 5가 조금 넘으니까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준수한 전비가 나오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비는 차를 운행하는 환경이나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업그레이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구독을 저는 딱히 안 하고 있어요. 처음에 차를 인도받았을 때 한 달간 무료로 사용을 해봤는데, 만약 이걸 제가 한 달간 쓰다가 딱 끝났을 때 만약에 역체감이 확 났으면 아마도 구독을 했을 텐데, 저는 딱히 필요성을 못 느꼈고요. 차에서 음악을 듣는 건 저는 유튜브 뮤직을 쓰는데 그냥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들어도 되고, 만약에 이 터치 스크린으로 유튜브 뮤직을 컨트롤하고 싶으면 이 와이파이를 연결하면 돼요. 비디오 스트리밍의 경우에도 어차피 주행 중에는 못 보잖아요. 그럼 정차를 했을 때만 본다는 건데,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와이파이만 연결이 되면 이 스크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비게이션 위성지도나 강수량 이런 거는 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딱히 없어도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굳이 뭐 1년에 10만원 가까이 되는 구독료를 낸다는 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독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걸 구독을 하면 여러모로 편한 점도 있고 장점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차를 받으시면 분명히 어느 정도 무료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써보시고 난 뒤에 구독을 하셔도 괜찮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업그레이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든 메뉴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제가 설정해 놓은 세팅이 당연히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차를 인도 받으신 후에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눌러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편부터 3편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